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13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프랑스 르키프에서 보도하길 첼시는 장 미첼 세리에게 관한 관심이 있으며 세리를 영입하기 위해서 짱돌님이 감사합니다. 후원하 조던 좋아. 기분 좋게 가자 물결표 추천 제사 좀 해주세요. 아,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개짱돌님. 게스 야스 또 이 이모티콘 안 쓸 수가 없죠. 야스였어요. 고맙습니다. 세리는 이제 현재 니스에서 세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첼시는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적 조건을 문의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맨시티 역시 장 미첼 세리에게 관한 관심이 있고 데리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첼시가 이 선수에게 더 큰 관심을 이전부터 내비치고 있었으며 세리의 이적 조건을 전해들었고 장 미첼 세리는 니스에서 4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530억의 바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첼시는 그 금액을 지를 것인지 아니면 팀과의 협상을 통해서 선수를 보내주고 임대를 보내주고 좀 싸게 영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차 차후에 논의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첼시가 미드필더진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바카요코의 그 말도 맞죠. 바카요코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무튼 세리 소식이 바로 오늘 있더라고요. 다음 소식은 스페인 스포르트 언론에서는 바르셀로나의 이니에스타가 이번 시즌이 자신의 마지막 챔피언스 리그일 수도 있다라는 발언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안드레아스 이니에스타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말하길 우린 로마와의 경기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으며 탈락에 우리 모두가 실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일 것이며 또한 오늘 경기는 바르셀로나에게서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아마 마지막 챔피언스 리그일 수도 있다라고 자신의 그 바르셀로나 생활에서 마지막 챔피언스 리그일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하며 이 대회에서는 많은 흥분되는 것들이 요소가 많지만 우리는 이번의 실패를 잘 받아들여야 하고 남아있는 컵 대회와 리그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차이나 바로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중국에 관한 그 얘기가 있고 마지막 시즌이라고 대놓고 써있는데 그래도 아직 잘 모른다 생각해요. 사람 마음은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옛날에 실제로 그 피구가 인터밀란 뛰던 시절에 중동 카타르인가 그때 이적하기로 했었는데 마지막에 피구가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안 갔거든요. 위약금 내고. 네, 위약금을 내고 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사람 마음이 또 바뀔 수가 있으니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제 이게 자기에 대한 축구 인생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 사업까지도 함께 이제 좀 계약에 얽혀있다 보니까 그것에 관해서 생각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니스타에게. 네. 그냥 좀 너무 허탈한 경기였어가지고 그냥 감정적인 대응일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스페인 엘 컨피덴셜 언론에서는 벤제마를 노리는 아스날과 도르트문트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스날과 도르트문트는 벤제마 영입에 관심이 있으며 레알 마드리드는 확실한 오퍼를 받지는 못했지만 벤제마의 에이전트는 실제로 두 팀에 대한 벤제마의 관심을 알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현재 아스날 벵거의 경우 그의 영입을 여러 번 시도했었지만 벤제마는 이적을 원치 않고 있었으며 재계약 또한 그의 이적에서 걸림돌인 상황이고 벤제마는 최근 작년에 2021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며 이는 그의 이적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페레즈는 그를 이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지단과 호날두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그들은 벤제마의 이적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의 이적에 있어서는 여러 장벽이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일단은 벤제마가 팀을 끌어가는 공격수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팀을 지탱해주고 이 많은 이제 좋은 자원들, 윙포워드 자원들에게 연결도 해주고 연계도 해주고, 네, 비벼주고, 네, 그런 걸 이제 잘해주는 공격수이다 보니까 좌우 윙포워드나 공미한테는 참 좋은 공격수인데 뭐 이제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의 간판에 맞게 팀을 좀 끌어가 줄 수 있는 공격수를 또 원하는 팬들이나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 이제 뭐 지단과 호날두는 이 선수가 팀의 좋은 사이드 자원을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공격수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팀은 확실히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지. 최근 몇 년간 계속 꾸준히 그렇게 해왔던 장면을 봤을 때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구단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바꿀 때 됐던 바꿔야지. 벤제마도 눈을 좀 낮출 필요가 있고, 아직 뭐 나이는 충분히 뛸 나이기 때문에 본인의 하고 싶어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것도 사실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괜히 나바스처럼 눈치밥 먹으면서 잘해도 눈치 먹고 못하면 더 눈치 먹는 것보다 편하게 뛰는 것도 중요하죠. 말년엔 특히나 심리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레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레비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에 관한 이적설이 괜히 아마 꾸준하게 뜨는 게 아닐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레비 정도는 돼야 바로 뭐 적응 기간 없이 바로 이제 뭐 팀을 맡기고 끌어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할 테고, 뭐 좋든 싫든 간에 지금 벤제마가 1순위 간판 공격수인데 벤제마 나가면 당연히 1순위 간판 공격수 자리를 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와야지, 세컨이 아니라. 물론 뭐 호날두가 이제 톱으로 쓰긴 하지만 사세이로 가면 항상 근데 그 다른 한 자리를 더 차지하고 있으니까. 올 여름이 되면은 진짜 많은 이적설이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겠어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유, 토트넘, 에버튼, 뉴캐슬이 사우스햄튼의 라이언 버틀란드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언 버틀란드는 팀의 잔류 유무와 상관없이 이번 여름 사우스햄튼을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며, 그러나 사우스햄튼은 버질 반다이크와 같이 그를 쉽게 내줄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다이크는 1월에 1130억 원의 리버풀로 이적을 하였습니다. 이제 버틀란드가 2500만 파운드, 한화 380억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그가 과연 사우스햄튼이 그를 내어줄지는 지켜봐야 하나, 현재 맨유, 토트넘 이 사이에서 데니 로즈가 만약에 맨유로 갈 시에는 토트넘이 라이언 버틀란드를 데려올 것이고, 맨유가 데니 로즈를 데려올 수 없을 시에는 그의 대체자로 라이언 버틀란드를 데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뉴캐슬과 에버튼은 왼쪽 풀백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바로 메꿔줄 수 있는 이 라이언 버틀란드를 원하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토비를 못 잡는다니까. 말했잖아. 못 잡아.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가. 토비가 바라는 주급이 너무 세. 어떻게든 잘 비싸게 팔 생각을 해야지. 아니죠. 강등권을 못 벗어나면은 강등 되니까 말 그대로 그냥 팔아야 되는 거고, 뭐 벗어나면 안 팔 수도 있지 않을까? 본인이 첼시에서 밀려나서 사우스햄튼 가서 주장까지 달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냥 많이 뛰는 걸 선호할 수도 있잖아요. 뭐 알아서 잘 흘러가겠죠.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칼초 메르카토 독점 뉴스와 이탈리아 소식통인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독점 기사로 유벤투스의 산드로, 피아니치, 디발라가 팀을 떠날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산드로는 첼시에게 많은 구애를 받았었고 그는 유벤투스와의 작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의 몸값으로는 최소 5천만 유로 한화 665억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피아니치는 미드필더진을 교체하려는 파리 생제르맹에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유벤투스는 디발라를 잃고 싶어 하진 않지만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레알이 그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미래도 여름이 되면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뉴스를 보내면서 이 셋에 이적할 확률이 매우 높다, 생각보다 매우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정말 그 이탈리아를 씹어먹고 항상 챔피언스리그 8강, 4강 가는 팀이고 결승도 최근까지 갔던 팀인데 아마 그 틀을 못 깼던 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번 딱 그 우승을 했으면 뭔가 그 선수들이 그냥 이 팀에 남는 것도 엄청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다른 도전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리그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선수 영입이나 아니 선수 이탈이 꾸준하게 나오는 팀이잖아요 유벤투스가. 그렇다 보니까 좀 안정된 팀으로 가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산드로는 완전히 지금 마음이 떠나버렸고, 피아니치는 모르겠어요. 피아니치는 나 사실 잘 모르겠는데, 디발라도 내 개인적으로는 디발라가 갈 것 같아요. 나는. 어디로든. 가면 라리가를 가겠지. 얘 보니까 영어 생판 부르던데 아예 힘들을 텐데. 그러니까 라리가로 갈 것 같고 어느 팀은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 계속해서 메시랑도 같이 뛰어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메시한테 가면은 근데 사실 디발라가 메신대로 가면은 롤이 겹치죠 오른쪽 사이드에서. 그렇다 보니까 톱으로 뛰던지 해야 되는데 나는 디발라가 사이드에서 뛰는 것보다 톱이 낫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섀도우나 난 그 이선에서 침투하는 디발라의 모습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사이드 좋긴 한데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공격수를 필요로 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잘 맞긴 하겠죠. 자리도 비었고 어차피 토레스는 지금 중국 얘기 나오고 하니까 계속해서 어차피 팀을 떠나기로 결정이 된 거고 거기는 토레스는 그리고 걔 누구죠? 프랑스의 공격수? 좀 나이 있는 애? 원톱? 걔 누구지? 가메이로. 가메이로도 이적설이 계속 나오더라고. 아니, 꼬마. 가메이로도 계속 나오고. 어차피 투톱 쓰는데 디에고 코스타는 무조건 선발이니까. 근데 그리즈만 나갈 거 아니야 또 어차피. 네. 그리즈만도 나갈 거니까 공격수 자리는 필요하죠. 결국 그 얘기였어. 저번에 얘기한 것도 그리즈만이 1억 유로에 나가면 거기다가 필리페 루이즈 얹어가지고 유벤투스에게 보내겠다. 돈 좀 더 얹고 해서 디발라 사고 싶다. 근데 유벤투스도 돈은 쓰고 싶지 않고 산도 나가면 그냥 좀 메꿀 수 있는 선수를 받고 싶은 거지. 근데 필리페 루이즈가 잠깐 이게 나오더라고요.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리즈만은 바이아웃 때려버리면은 꼬마의 저기랑 의사는 상관이 없죠. 그냥 돈 주면 끝인데. 거긴 돈 주면 끝나버리니까 거긴 꼬마의 의사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바로 들이대는 거고. 근데 바르셀로나하고 꼬마하고의 사이가 그러니까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고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꼬마로 가서 저번에 얘기 나온 뉴스 보면은 이게 바이에 1억 유로면은 1억 유로면 잠깐 1130억인가? 1130억 정도 될 거예요. 아무튼 그거를 바르셀로나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금 영입해야 될 자원들이 좀 있다 보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바이아웃이라는 거는 그냥 일시불로 돼야 돼요. 할부가 안 돼. 근데 이제 좀 더 금액을 얹어주면서 할부 이자금이라 봐야겠지.
한 2년 아니 3년 분할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둘 사이가 나쁜 편이 아니니까 이제 꼬마가 어느 정도 좀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수아레즈가 이 그리즈만을 계속해서 노리는 건 결국에는 그 수아레즈의 결정력? 그러니까 수아레즈가 지금도 스탯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선수죠. 뭐 리그 1위 팀 공격수인데, 근데 수아레즈가 투박했던 볼 터치가 점점 더 투박해지고, 원래 옛날에는 중앙에서 이제 싸우려고 쌈딱처럼 이제 어떻게든 돌파를 해주고 연결을 해줬는데,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요즘은 점점 더 사이드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좀 감당이 안 되는 힘듦이 있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umtit는 뭐 몸도 좀 안 좋았다 하고, 근데 솔직히 요즘에 umtiti 별로였어요. 계속 그 저번 경기 쉬었잖아 한번, 리그 이거 오기 전에. 아무튼 지금 유벤투스 3인방에 이적설이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뭐 이것도 첼시에 관한 얘기인데, 일 마티노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일 마티노 언론에 따르면 나폴리 감독인 사리가 첼시의 큰 유혹에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일 마티노 보도에 따르면 첼시의 구단주인 로마는 사리를 첼시 감독으로 염두에 두고 있으며 에이전트를 통해서 접촉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5억의 위약금이 걸려있는 콘테의 운명을 먼저 결정해야 하며, 사리는 105억의 둘이 같네 위약금이 105억에 바이아웃이 있지만 로마는 이를 지불하기를 원치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리가 아마 800만 유로 800만 유로. 스페인 스포르트 소식에 따르면 현재 엔리케는 아스날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아스날 역시 벵거에 200억이 넘어가는 위약금 때문에 고민 중이라는 소식인데, 그래 로만도 저 100억이 아까워서 지금 콘테를 어떻게 되나, 잘라야 되나, 잘랐으면 좋겠는데 하는 건데, 벵거는 오죽하겠냐고. 벵거는 200억 100억이 우리가 FM에 사도 그냥 펑펑 쓰다 보니까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돈 쓰는 구단주는 진짜 뭐 피와살이 뼈와살이 나가는 심정이겠지. 아무튼 그래도 콘텐 갈 것 같아. 로만 6조, 잘못 6조가 아니라 6천억 정도. 어떻게 6조가 날라가? 말이 안 되지. 로만이 만약에 6조가 날라갔으면 그냥 지금 팀 팔아야죠. 네. 그 전에 날라간 거는 그 전에 날라갔어요. 이것 때문에 날라간 게 아니라. 로만이 아무리 뭐 만약에 사업이 망했거나 뭘 해도 어떻게 6조가 한 번에 날라가냐고. 너무 그 유언비어, 너무 그리고 인터넷을 몇 번 거쳐오는 그 필터링 안 된 말들. 네. 너무 믿지 마세요. 네. 이혼해서 떡락한 거 맞는데 그래도 어떻게 6조가 그 며칠 안에 날라가. 암만 뭐 망해도. 와포드의 히샬리숑은 첼시, 에버튼, 맨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맨유, 첼시, 에버튼은 히샬리숑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며, 이 브라질리언 윙포워드는 프리미어리그 시즌 첫 번째부터 12경기에서 5골을 기록했으며, 그러나 그의 골 감음은 작년 11월 달부터 이어져 있고, 와포드는 이 20살의 스트라이커가 8월에 플루미넨세로부터 온 휴식 기간 없이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더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히샬리숑은 와포드에서 총 36경기를 뛰었는데 그는 최근 번리전에서 2대1로 패하며 다시금 패배를 맛보았으며 첼시는 지난 여름 이 브라질 선수와 계약을 고려했었으나 당시 감독이었던 마르코 실바 감독이 네가 우리 팀 온다면 내가 주전을 보장해주겠다 라고 했던 그 단 한마디 때문에 첼시가 아닌 와포드로 직행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와포드는 이 선수에 대한 가치를 매겼는데 이 선수의 이적료 가치는 4천만 파운드 한화 610억 이상의 금액으로만 이 선수를 판매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여간지로 1년 만에 610억이 되는 이 기적의 사업. 괜히 프리미어리그 남고 싶어하는 게 아니지. 돈이 빵빵 튀어요. 이 정도 사업이 최고지 뭐. 창조경제. 얼마나 좋습니까? 네, 창조경제. 요즘에는 이제 뭐가 싸고 뭐가 비싼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 드디어. 네, 안녕하세요. 다음 소식은 캉테를 원하는 투엘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파리를 나가고 싶어하는 카바니에 관한 소식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투엘이 파리의 감독이 된다면 첼시의 미드필더인 캉테를 최우선으로 데려오고 싶어한다라고 하며 투엘은 다음 시즌 에메리를 대신해 파리의 감독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8천만 유로 한화 1060억의 돈을 들여서라도 캉테를 영입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한편 카바니는 6천만 유로 795억에 파리를 떠날 수도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고 이유는 자신이 네이마르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것과 파리라는 팀이 네이마르 주도 아래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카바니가 매우 불편한 시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가 파리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이는 파리에게 다음 시즌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파리에 최다골을 넣은 그 정말 전설의 레전드인데 레전드의 전설인데 엄한 놈 한 명 데려와가지고 다 떠나네. 사실 카바니 볼 때마다 생각한 건데 카바니는 내가 봤을 때 미넨 같은 팀 가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레비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레비가 정말 그 소문처럼 그러니까 레알을 간다면 난 미넨이 무조건 카바니 노릴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걔랑 겹친단 말이지. 베르너랑. 베르너? 걔가 베르너 이름 맞나? 그 미넨에 새로운 애 있잖아. 그 호펜하임에. 베르너 아닌데. 걔 이름 뭐지? 바그너 그래. 바그너. 깜빡했네. 바그너 있으니까 약간 성향이 또 겹치잖아요.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근데 티모 베르너를 나는 뭐 데려가는 건 상관없는데 사실 레비에 비하면 티모 베르너는 급이 너무 떨어지잖아. 뭐 어리고 좋은데 뭐 분데스리가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미네는 항상 챔피언스리그의 우승을 원하는 팀이니까. 급이 떨어지지. 베르노 관계 뭐 있어. 독일 국대 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아무튼 뭐 카바니 이직설도 지금 뜨고 있고 투엘이 가면은 네이마르 그 못된 꼬라지 한번 좀 잡아줄 수 있긴 한데. 알아서 잘하겠죠.
투엘이 개인적으로 아마 그 가면은 재미는 있을 거예요. 네이마르가 투엘 스타일에 맞추기 진짜 힘든 사람인데. 파리가 진짜 FFP로 제대로 아작 당했으면, 그러니까 팀이 이제 걸렸으면 좋겠다고. 안 될 거예요. 네. 파리가 지금 또 뭐 하나 물어왔어. 머리가 똑똑한 애들이야, 얘네가 진짜. 얘네가 그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뭔가 그 대책이 아마 다 리스트대로 플랜 A, B, C, D, E, F, G까지 다 있을 거예요, 진짜. 네. 다음 소식은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이후 인터뷰가 이제 했는데 그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라가도록 두둔하면서도 르누이 산의 골을 오프사이드 판정한 심판지를 매우 비판했습니다. 그는 말하길 리버풀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으며 다행히도 그들은 준결승에 올라가서도 잉글랜드 축구를 신하고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의 팀은 최고의 감독이 있는 최고의 팀이라고 다시금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승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 팀이라고 치켜 세워주며 클럽의 선전을 기대한다라고 펩이 다시 한번 이제 멋진 뭐 패장이죠, 패장. 아주 뭐 자기의 겸손도 있고 네, 상대를 치켜 세워주는 마인드도 있고. 일단은 뭐 모험수 든 거지 뭐. 그 경기는 심판이 진짜 이상했어. 그 심판은 진짜로 원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심판으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이것도 잘 써야 된다니까. 그 펩의 축구가 맞아 전반기보다는 후반기 잘 안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연패를 당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안 좋아 보이는 거지. 여전히 펩의 축구는 강하죠. 그렇지. 다음 소식은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 따르면 올림피코 스타디움에 경기를 보러 간 퍼거슨 경을 보도를 했습니다. 맨유의 레전드 감독인 알렉스 퍼거슨 경은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로마와 바르셀로나 경기에 로마 회장 팔로타의 초대를 받아 이제 보러 갔으며 또한 그는 경기 전에 로마 선수들이 머무른 호텔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팔로타는 경기 후 왜 그가 퍼거슨을 초대했는지에 대해서 밝혔는데 그 이유로는 뭐 자신이 퍼거슨 감독을 이 장소에 오게 한 것은 행운을 받기 위한 약간 뭐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한 뭐 과정이었다라고 너스를 떨었고 로마의 챔피언스리그 4강에 인상 깊은 복귀는 유로피언컵까지 거슬러 올라가 34년 만에 복귀라고 합니다. 그 팔로테장이 이제 퍼거슨이랑 좀 이게 뭐랄까 좀 인연이 있었고 아무래도 오랜만에 올라간 8강이다 보니까 선수들에게 좀 어드바이스 정도 아니면 이제 감독이랑 코치 가오기는 이제 감독도 약간 좀 이제 아세이 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어드바이스 조언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토티도 가서 만나고 뭐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 만났더라고 퍼거슨 아저씨가. 근데 퍼거슨 아저씨 진짜 양복 오래된 것 같다. 저 색깔이. 되게 약간 좀 패셔너블한 것 같기도 한데 되게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네. 퍼거슨 감독이 뭐 선수단을 직접 만나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팀 쪽 이쪽을 가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말을 해줬다고 하니까 잘 도움이 됐겠죠. 몬치 로마 디렉터가 몬치라고 세비야에서 오랫동안 이제 디렉터 생활했던 사람인데 뭐 몬치 단장이 잘하죠. 일은 원래 워낙 잘하지. 네.
원래 몬치를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엄청나게 데려오고 싶어 했고, 그 누구야, 펩도 몬치 단장 데리고 싶어 해가지고 계속해서 접촉을 했는데, 몬치가 그렇게 좋은 팀 가면은 내가 할 일이 없다. 나는 로마 팀 가서 어린 선수 발굴하고, 이 팀 로마가 좀 더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고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다라고 갔으니까. 네. 딱히 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팀보다 좀 만들 수 있는 팀. 근데 너무 이제 핫바지는 답이 없으니까. 로마는 좀 그 짠내나는 느낌 있죠. 짠내. 돈도 없고. 그러니까 몬치가 로마 가서 제일 고통받았던 게 그거예요. 살라가 나가고 나서 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몬치가 봤을 때는 좋든 싫든 간에 마레지 정도 되면은 살라 충분히 메꿀 수 있겠다 했는데, 마레지도 결국에는 나는 챔피언스리그 나가고 싶고 꾸준하게 나갈 수 있는 팀을 가고 싶으니까 로마 가야겠다는데 결국 안 팔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고생 많이 했지. 일단 오자마자 잉글랜드를 몇 번 와가지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결국 뭐 영입 못했지만 시크로 갔지 결국에. 그래서 다음 소식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제 패널로 참여한 이안 라이트가 말하길, 이분이 이안 라이트, 그 숀 나이 필립스 양아버지, 이안 라이트가 말하길 무리뉴 밑에서 마샬은 마치 절벽에서 추락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영국 언론에서 레시포드와 마샬이 부족한 선발 출장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라는 보도가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마샬은 특히 1월 산체스의 합류로 인해서 거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아스날과 잉글랜드 스트라이커 이안 라이트가 말하길, 무리뉴와 함께하는 마샬은 거의 절벽에서 추락하는 듯한 느낌이 들 것이며, 무리뉴가 레시포드와 마샬 중 한 명을 내보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샬이 하루빨리 다른 팀을 찾거나 자신의 이제 스타일에 맞는 팀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안 라이트 친아들, 그러니까 친아들도 축구를 하고 있고 양아들도 뭐 쇼나이 필립스는 워낙 유명했지, 축구하고 있는데 뭐 그래요? 아무튼 둘 다 이제 축구 가족이라는 거지. 다음 소식은 프랑스 르키프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의 레반도프스키가 이번 여름 뮌헨을 떠날 계획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레비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도전을 위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레반도프스키는 이번 여름 뮌헨을 떠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의 연봉은 1600만 유로, 한화 210억을 매년 받으며 분데스리가 역사상 가장 많은 연봉을 수령하고 있고, 계약 기간이 3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레반도프스키는 뮌헨을 떠나길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명확한 커리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프로를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닦여진 길을 잘 따라왔었는데, 자신의 마지막 황금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따로 원하고 있고, 이번 여름 많은 공격수의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레비 맨유랑도 링크가 있긴 하죠. 근데 맨유는 갈 필요가 있나? 깎고 있잖아. 깎고 써. 깎고 안 쓰면 누구 어떻게 하려고? 깎고 써야지 뭐. 골닷컴에서는 AS 로마의 제코가 챔피언스 리그의 영웅이 된 후 첼시로의 이적을 거절한 것이 아주 잘했던 탁월한 선택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제코는 올 1월에 첼시로 이적할 수도 있었으며, 제코는 1월에 첼시 이적을 거절한 덕에 세리아 A 클럽이 챔피언스 리그 세미파이널에 진출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로마는 1983-84 시즌 이후에 34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금 챔피언스 리그 4강에
참여하게 되었고 제코는 그 경기를 뛸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코가 말하길 그 당시 잔류를 선택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며 그러나 자신은 로마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로마는 저에게 돈으로부터 우선시되는 클럽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경기에서 누구와도 상대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그게 바르셀로나일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우리는 시작 때부터 바르셀로나를 압박했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겨워 했었습니다. 로마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올라온 마당에 결승까지 꼭 가고 싶다라고 자신의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아무튼 첼시가 이 에딘 제코를 엄청나게 데려오고 싶어 했고 그 당시 이제 그 기억나네요. 그 로마가 원정 경기하려고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영상 보면은 토티가 쓱 불러요. 야, 너 첼시 가? 런던 가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 런던 가? 그러니까 노코멘트 하면서 웃으면서 가는데 그게 뭐냐면 얘 장난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난 너한테 말 못해 게 아니라 이제 토티가 로마 그 스포츠 디렉터로 있으니까 물어본 거지 대놓고 런던 가냐니까 노코멘트 하더니 그냥 가요 웃으면서.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정말 웃으면서 노코멘트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냥 한 건지 몰랐는데 결국 안 갔으니까 지금 장난이었겠지. 거기서 대놓고 물어본 토티도 웃기고. 정이 들 수도 있지. 아마 제코가 커리어에서 가장 오랫동안 뛴 팀이 로마일 거예요. 그 볼프스부르크에서 얼마 안 뛰었을 거야. 3년? 뛰었을려나? 한번 찾아볼까 말 나온 김에? 잠깐만요. 직접 봐야겠소. 내가. 에딘 지아코. 에딘 제코. 로마가 3년. 맨시티가 더 뛰었구나. 로마가 3년밖에 안 돼서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뛴 것 같지, 로마에서? 맨시티가 5년 뛰었네, 5년. 볼프스 4년. 얘는 뛴 거 보니까 한 번도 거의 정말 많이 뛰었구나. 정확히 볼프스부르크가 3년 반, 맨시티가 4년 반, 이렇게. 아니야, 맨시티 잘 나왔는데? 맨시티에서 반 시즌에 15경기 뛰었고, 그 다음 시즌에 30경기 뛰었고, 그 다음 시즌에 32경기 뛰었고, 그 다음 시즌에 31경기 뛰었고, 이렇게 뛰었는데? 무지하게 나왔는데? 그리고 한 번도 30경기 이상 뛴 시즌에 14골 밑으로 넣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넣은 적이 없어요. 다 14골 이상 넣었어. 그러네. 교체가 반이구나. 그러니까 그 맞네. 교체가 반이야. 교체가 반. 교체가 반이긴 하네. 그리고 저번 시즌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커리어 하이였네. 골수가 29경기. 옛날에 볼프스에서 우승할 때 26경기 넣고 우승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커리어 하이 찍었네. 주전이 되고 싶었나 봐. 로마에서는 거의 첫 번째 시즌 말고는 다 거의 주전이라고 봐야겠네. 그래. 근데 부활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원석인데 다른 팀들에서는 그 원석을 좀 더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그 시간에 투자하고 싶지 않으니까 버려버린 거고 이탈리아는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 원석을 다시금 보소로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한 거죠. 근데 아쉽게도 그 보석이 이탈리아에서만 중요한 보석이야. 독일 같은 데 가면은 개똥 같아. 아무도 안 쳐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 호박석 같은 거? 뭐라 해야 돼? 호박석이 맞나 그게? 호박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엄청나게 호박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안 쳐주고.
나가면 문제야, 나가면. 그들만의 보석이지. 나가면 문제다. 나가면 문제. 그 안에서는 엄청 대여받는데, 나가면 찬밥. 그래도 한 그 리그에서 씹어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리그 4강 대진 추첨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13일 오후 7시가 될 것이며, 추첨자로는 챔피언스 리그는 셰프첸코가 4강 추첨할 것이고, 리가래 자꾸. 유로파 리그는 아비달이 추첨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일 7시. 아니 어차피 뭐 로마가 걸려도 빡센 건 똑같아. 4강에서 쉬운 팀이 어딨어. 그 어제 보니까 올림피코 그 스타디움 분위기 자체가 좀 트랙이 있긴 한데, 그 이탈리아 애들만의 그 웅웅한 소리 있어요. 그 우웅 하는 소리 계속 가는 소리 그거. 아 그게 좀 사람을 되게 스트레스 받게 하더라고 은근히.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그 다른 그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로마랑 리버풀이랑 붙으면 안 되는 이유를 해가지고 결승이 재미없어진다. 결승이. 그러니까 그냥 뭐 리버풀이 미넨을 만나던 로마가 레알을 만나던 그렇게 만나고 진 다음에 다시 그냥 리매치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왜냐면 로마하고 리버풀 만나면 둘 중 하나 올라갈 거 아니야 어차피 누구라도. 뭐 리버풀이 가든 로마 가든. 그렇게 되면 원사이드 할 것 같으니 그래도 좀 이렇게 맞불 싸움을 할 수 있는 팀들끼리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해는 해요. 네.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뭐 이해합니다. 네.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이프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제 마르셀 자비처, 이 자비처가 라이프치히와 재계약을 맺었으며 4년 재계약을 했고, 계약 기간은 2022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로즈가 뭐였지? 로즈가 부상을 당해서 나갔었나? 로즈가 경기 못 나왔잖아. 저번에 나왔지. 뭐였지? 로즈가? 모르겠나. 근데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배부른 소리는 아니고, 그냥 만약에 리버풀이 결승 갔어. 그래서 뭐 누구를 만나도 우승 못해. 그러면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로파도 결승 가서 우승 못하고 챔피언스리그 결승 물론 거기까지 간 건 너무나 대단한데, 그 뭔가 그 찝찝함 있잖아요. 점을 찍지 못하는. 그게 막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 느낌이 좀 그냥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별로. 내가 약간 올라가서 좋은데, 기분 너무 좋은데 그냥 지레 겁먹는 거죠. 네. 이 정도로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로파리그도 결승 가서 우승 못하고, 챔피언스 만약에 결승 간다면, 유로파는 한번 못했지만 뭐 어차피 한번.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사람 되게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뭐 그 해결 안 된 느낌. 뭐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만, 수원은 아침 16강 갈걸요 아마? 비교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근데 뭐 제일 그게 힘들긴 한데 뭐 아무튼 비도 간다고 하니까. 아무튼 뭐 가면 좋겠지. 근데 그냥 겁난다고. 내가 내가 정말 그 리버풀에 대한 그 기대치를 정말 많이 내려놨나 봐요. 네. 이렇게는 나 진짜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감정 표현이 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니야 사실. 진짜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랄까. 선한 곰돌이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조던 좋아.
리버풀은 챔스 DNA 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마 내가 생각하는 쿠키기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불안감은 나는 살라는 안 나갈 거라 생각해요. 만해도. 근데 오히려 피르미누가 좀 걱정돼 자꾸. 피르미누가 정말 그 팀 안에서의 그 연기에도 잘해주고 왔을 때 그 골 결정력도 잘해주고 해서 피르미누가 자꾸 어느 날부터 계속 피르미누가 계속 걱정되는 거야. 살라는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얘가 너무 행복히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데 피르미누가 어느 순간부터 얘를 노릴 것 같은데? 공격수가 왜냐면은 딱히 공격수를 생각해 봤을 때 그닥 그 다른 리그에서 탑 팀들이 공격수를 생각했을 때 별로 없더라고. 피르미누가 충분히 그 순위로 그 점 찍힐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좀 찝찝한가 봐요. 아무래도 느낌이. 살라가 정말 너무 잘해줬는데 그만큼 잘해준 게 또 피르미누니까 올해. 그리고 만약 레비가 나간다면 피르미누가 분데스리가 호펜하임에서 오래 뛰었으니까 그 미넨이 피르미누 노릴 거라고 키커즈에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기사가. 그래서 그게 갑자기 또 오버랩 되면서 또 불안한 생각을 또 해야 되나 그 생각이 한번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그 엠네찬도 처음에는 생각했던 게 4강 갔으니까 엠네찬이 또 이제 뭐 욕심이 생기면 우리 팀에 대해 남아가지고 그냥 뭐 리버풀과 재계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반대로 꼬아서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 자기가 좋은 선수라는 것을 이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보여줬으니까 FA로 되면은 더 좋은 조건에 더 잘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마 좀 찝찝한 것 같아 느낌이. 막 좋은데 막 그닥이 뭔가 가슴 한편에 있는 불편함? 아마 그게 선수들을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뭐 드러나 보지 뭐. 바이날돔이랑 미누엘이나 나갔으면 좋겠다. UEFA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펩 가르디올라와 리버풀은 UEFA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가르디올라는 벤치에서의 퇴장 그리고 감독이 심판에게 대한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기소가 되었고 리버풀은 이제 경기장 밖에서 홍염 그리고 경기장 내에서 홍염 경기장 밖에서 팬들의 기물파손으로 기소가 되었고 해당 사건들은 5월 31일 윤리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징계가 다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시즌 끝나고네. 아니 클럽이 바이날돔을 자꾸 쓰는 게 아니라 쓸 애가 없어요. 지금 중앙에 쓸 애가 없어. 그러니까 보니까 클럽이 약간 집안 자체가 약간 김종국네 집이랑 비슷해. 안 버려. 버려야 되거든. 버릴 거 과감히 버리고 해야 되는데 안 버려. 어떻게든 쓸 수 있겠지. 이거 필요할 때가 오겠지. 하고 안 버려요. 그 솔랑케 잉스 있다고 안 산대 공격수를. 계속 물어보잖아 그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좋은 성적 거두고 있을 때 다음 시즌을 대비할 만한 공격수가 필요하지 않냐. 피르미누를 좀 쉬게 해주고 로테이션 돌려줄 수 있는 공격수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클럽이 하는 말이 왜? 우리가 공격수가 왜 필요해? 잉스 있고 솔랑케 있고 그리고 지금 언더 17세 선수 또 있어요. 걔 누구지 뭐? 흑인에 있어. 걔 쓴대 걔 우드번이랑. 걔 있는데 왜 필요하냐고 돈을 왜 쓰냐고. 우리가 필요한 자원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아닌데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안 버려. 엄청 아껴. 진짜. 만들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랑케가 지동원이 될지 뭐 레비는 안 되고. 레비는 폴란드 리그 득점만 먹고 오는데. 브루스터 맞아. 브루스터. 걔를 쓰겠다는 거야. 키워가지고 충분히 되겠대. 아니 근데 내 말은 만들어 쓰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정도 이제 팀의 전력이 확실하게 리버풀은 이제 무조건 챔피언스리그 4강은 챔피언스리그 간다. 무조건 챔피언스리그는 가겠구나. 뭐 리그 4위를 하던 3위를 하던 우승 못해도 이 정도의 좀 뭔가 확실한 이제 뭐 맨유나 맨시티 같은 느낌의 좀 실력이 되면 괜찮은데 나는 매년 걱정되는데 매년 챔스 갈 수 있을까? 처음에 어떻게 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냥 매년. 챔스 말고
리그 4위 해가지고 챔스 나가는. 난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잘하겠지만 그 사람이 뭐 축자랄인데 그래. 다음 소식은 파리 생제르맹의 라비오가 한 사건으로 인해서 파리 팬들을 분노를 샀습니다. 요 선수가 이제 레비오죠, 레비오. 네, 미드필더. 현재 라비오의 계약 기간은 끝나가고 있으며 재계약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파리에서의 그의 미래는 불확실한 상태이고 바르셀로나가 그에게 열렬한 관심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는 그의 이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알람. 카넬 플러스와 인터뷰한 이제 라비오가 재계약에 관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 그는 그다지 충성스럽지 않은 태도를 보였고 그 당시 인터뷰를 보면 라비오가 말하길 재계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모든 순간을 즐기고 싶고 나는 팀에서 받을 그리고 트로피들과 함께 이번의 시즌을 마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렸을 때부터 리버풀의 광팬이었고 스스로 EPL에서 뛰고 싶다고 언급을 했으며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좋아했나봐요. 리버풀을. 실제로 그는 8강 1차전 때 리버풀이 맨시티를 3대 0으로 이겼을 당시에 자신의 열렬한 코빈 것을 이제 SNS에다가 올렸는데 이거를 이제 썼어요. 이제 직접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라비오가 써있죠. 네, 주소도 이거를 보고 있다. 아 안필드 좋고 뭐 리버풀 이겨서 좋다라는 이제 마음을 드러냈는데 이 트윗을 올리자마자 수많은 파리 팬들이 쌍욕을 라비오에게 퍼부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이 트윗을 삭제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옛날에 그 아마 미드필더니까 제라드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다면 뭐 그래서 이제 뭐 같이 더불어 리버풀 팬 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그냥 상상을 해본 적 있어요. 나도 그냥 가끔씩 뭐 내가 축구 선수면은 뭐 어디서 뛰고 싶어 할까. 뭐 바르셀로나, 뭐 누카프 같은 경기장, 아니면 뭐 리버풀, 안필드 같은 경기장 이런 팀에서 뛰는 걸 좋아할까? 축구 선수면. 근데 드림클럽에서 뛰는 거는 다 누구의 꿈이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덴벨레도 바르셀로나 이적했을 때 좀 뭐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그렇게 또 행동을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선수가 드림클럽도 중요한데 그 감독의 축구 유형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공격 축구인지 아니면 이제 점유율 축구인지 수비 축구인지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아하는 축구의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맞는 것도 이제 중요하니까. 응? 라비오는 맨시티에서 뛴 적이 없는데? 라비오는 파리 유스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써가지고 그 리버풀 팬들이 실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파리 유스인데 되게 옛날부터. 잉글랜드 FA는 케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에릭센의 골을 다시금 케인의 골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의 골을 비디오 판독 후에 에릭센 골로 바꿨는데 케인이 항소를 해서 다시 케인 골로 된 거죠. 네. 뭐 스토크시티와의 경기였을 때 해리 케인이 항소한 골이 다시금 인정이 되면서 원래 골은 에릭센의 골로 기록이 되었었지만 선수의 항의에 조사한 결과 케인의 골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케인은 리그 25골이 넣은 것으로 정정이 되었어요.
내가 본 영상에서는 전혀 맞지 않았었는데 뭐 지가 맞았다고 하면은 그런가 보죠. 영국 텔레그라프 소식에 따르면 출전 시간에 실망한 첼시의 드링크워터가 이적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입니다. 텔레그라프의 맨노가 보도하길 데니 드링크워터는 출전 시간 부족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여름에 이적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시즌 직전에 3,500만 유로 한화 465억에 이적한 드링크워터는 첼시에서의 선발 경기가 5번에 불과하며 드링크워터는 캉테와의 조합을 원했었지만 오직 6번만을 같이 뛰었습니다. 바카요코가 퇴장을 당했을 때도 2번밖에 출전하지 못했고 콘테는 드링크워터와 캉테 조합보다는 세스크와 캉테 조합을 더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콘테는 드링크워터의 영입을 원치 않았었고 콘테가 훈련에서 그에게 실망했더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으며 그러나 콘테가 이번 시즌 끝나고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면서 드링크워터는 다음 감독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과 드링크워터와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감독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뭐 본인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으니까 뭐 지금이야 일단 버티고 뭐 리그도 몇 경기 안 남았잖아요. 뭐 첼시가 근데 FA컵 남았죠. 잘 모르겠나. 그 리버풀은 다 컵 때는 완전 광탈해 가지고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아무튼 뭐 리그도 몇 경기 안 남고 컵 대회 있어도 뭐 컵 대회도 몇 경기 안 남고 하다 보니까 FA 남았구나. 첼시 감독은 우승 한번 해도 욕먹는다고? 근데 카펠로는 우승했던 시즌에 쫓겨났는데 레알에서 우승하고도 재밌는 축구 했다고. 뭐 레알이나 첼시나 뭐 감독 잘 바꾸는 거야 유명한데 뭐. 다음 소식은 바르셀로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라키티치는 왼쪽 손 골절로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챔스 8강 2차전인 로마전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해 라키티치는 왼쪽 중수골 골절을 당했다라고 하며 수술은 오늘 밤에 시행될 예정이고 선수가 결장될 시간이나 기간은 수술 후에 확실하게 다시금 재발표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고 해요. 미드렐 라키티치가 없으면 진짜 프랑스 파리 유나이티드에 따르면 파리는 못돼 처먹은 에이전트인 미노 라이올라와 접촉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파리는 폴 포그바의 에이전트인 미노 라이올라와 접촉을 했고 포그바의 이적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기 탈락되어 실망한 파리는 새롭게 다시금 유럽 무대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하고 있고 원하기 때문에 포그바 영입으로 다시 한번 이적 시장을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나뭇잎 마을 골닷컴에서 보도하길 오늘 새벽에 열렸던 레알과 유벤투스 2차전이 끝나고 나서 호날두는 인터뷰 중에 부폰이 왜 PK에 대해서 항의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레알의 호날두는 유벤투스가 페널티킥을 부여받는 결정에서
결정해서 왜 항의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는지 알 수가 없으며 부포는 주심이었던 마이클 올리버의 판정에 항의하여 퇴장을 당했고 사실상 자신의 마지막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끝냈습니다. 호날두는 그 당시 상황에서 왜 사람들이 심판에게 항의했는지에 대해서 어리둥절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했으며 호날두는 말하길 왜 그들이 항의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축구는 원래 그런 것인데 그들의 파울이 범하지 않았다면 루카스는 무조건 골을 넣었을 것이고 우리는 준결승전에서 똑같이 진출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켜야 했고 제가 골을 넣은 것에 신께 감사드린다라는 말로 이제 인터뷰를 마쳤는데 뭐 일단 그 장면은 파울이 맞죠? 네. 맞죠? 네. 그 장면을 파울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좀 네. 그렇잖아요. 네. 너무 명확하게 건드렸고 뒤에서 골 잡을 때. 다음 소식은 리버풀 에코에서는 영국 FA의 케인 골의 인정에 관해 살라의 반응을 주목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재소 끝에 스토크전의 골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었으며 케인은 이제 살라와 4골 차이를 두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살라는 아주 심플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해리 케인은 그의 골과 관련해서 자신의 골이 분명하다고 말했었고 딸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맹세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케인의 골이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아무리 비유상이긴 하지만 갓 태어난 딸의 목숨을 논하며 자신의 그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라는 여론과 그것으로 인해 팬들의 찬반 여론도 아주 거센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살라가 이제 말을 했죠. 야, 그 케인 골이라 하니까 와우, really? 네. 뭐 저 개인적으로도 케인의 골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줄곧 말했잖아요. 케인이 오해할 수도 있다. 막 그 상황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잘못된 터치가 공에 그러니까 공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 진짜로 맞았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근데 차치하고 결론적으로 딸을 거론하면서 저렇게 말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만큼 억울하니까 딸 이야기 나왔겠지. 근데 그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랄까 좀 불편. 네. 좀 불편. 네. 다 그렇게 생각할걸? 속으로 오죽 뭐 억울했으면 그렇게 했어라고 하지만 뭔가 그냥 아무리 쟤네가 그런 걸 신경 뭐 편하게 얘기한다 해도 그냥 좀 그렇지 않나?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다 뭐 실수한 거니까 막 이거 가지고 막 뭐 개쓰레기 뭐 인성이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좀 그냥 자기를 걸었으면 뭐 내 인생을 걸겠다 내 축구 인생을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약간 아마 단어적인 선택에 있어서 억울함을 말하려다 보니까 조금 실수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때 이거 가지고 무슨 완전히 막 애를 매장시키려고 완전히 그럴 순 없고. 근데 좀 별로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나는 케인에 대해서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는데 그냥 좀 그냥 그래. 네. 왜 난 솔직히 말하면 케인은 얼마든지 나가면 골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케인의 입장에서는 그 정말 내 골인데 내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눈이 말했지만 에릭센이 케인한테 이제까지 넣어준 게 몇 개인데 어시로.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이제 득점왕을 해야 되는 상황 하고 싶은 상황에서 한 골이 소중할 수는 있죠. 한 골 소중할 수 있는데 좀 그랬어요. 아무튼 난 그게 에릭센 입장을 내가 에릭센이라면 나는 정말 별로일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진짜 좀 그러니까 에릭센 뭐 티 안 나게 괜찮다고 하겠지만 저 정도로 막상 난리 쳐버리면 그냥 그래요. 아무튼 다음 소식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첼시가 다음 프리시즌에서 챔피언스컵에 참가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첼시는 그들이 2018-19 프리시즌 때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에 참가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으며, 첼시가 2013년에 시작한 이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건 이번이 5번째라고 합니다. 유럽 내에서 가장 강한 클럽 중 하나인 아스날, 맨유, 그리고 토트넘이 이 대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며, 인터밀란과 NC밀란, 벤피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도르트문트, 바이에른 뮌헨이 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확정이 지어졌습니다. 다른 팀들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이애미에서 펼쳐질 이 대회의 경기 1등자는, 그러니까 우승팀은 뭐 아주 좀 금액이 쏠쏠하죠? 상금이. 그리고 이제 아직 출전이 확정되지 않은 팀들 몇몇 팀이 있어요. 뭐 보니까 일정이 가능한 팀들도 다른 나라 리그, 그러니까 변방도 있고 아니면 대륙이 다른 데도 오더라고요. 간혹씩. 그 일정이나 일자는 다음 주에 발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마 이게 그 기네스컵 그거 우리 올 시즌 초반에 봤던 거 기네스컵 있잖아요. 아침에 막 했던 거 그거. 이번 시즌에서 참가하는 첼시는 바이에른 뮌헨과 인터밀란에게 각각 이제 올해 시즌 전에 3대2, 2대1로 진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내가 잘못 가져왔네. 아씨, 이게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아이씨, 미리 하자. 근데 이게 잘못 나왔어요. 지금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네, 그냥 미리 하겠습니다. 네. 넥슨은 이번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유럽 최고의 축구 클럽인 맨시티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축구 팬들과 EA 스포츠, 피파 온라인 4 유저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넥슨은 피파 온라인 4 유저들에게 게임 이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맨시티의 홈구장 에티하드 스타디움을 방문하는 클럽 투어와 함께 모여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뷰잉 파티를 개최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맨시티와 진행을 할 것이라고 해요. 또한 피파 온라인 4 공식 대회 등을 통해서 맨시티 소속 선수를 선발하는 등의 프로게이머 배출도 논의하고 있어 e스포츠 분야의 협업도 함께 기대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그 선수 까는 이 카드 모형인가 보다. 사실 이게 아까 저 소식이 지금 나올 때가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제가 이걸 좀 엉키겠나봐요.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피파가 2개의 국제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25조 8천억가량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파는 25조 8천억 규모의 두 국제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고려 중이라고 피파 본사는 전했으며, 투자자들은 확장된 클럽 월드컵과 새로운 글로벌 내셔널 리그의 권리를 사고 싶어하며, 피파는 자신들의 주간대회 지휘권을 판 적이 없고, 새로운 투자자들은 51% 이상의 주식량을 보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언론들은 피파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콜롬비아에서 인판티노가 그 제의를 밀어붙이자라는 주장을 거절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피파는 클럽 월드컵에 최소 유럽 12개 팀, 우리가 이제까지 클럽 월드컵 하면은 각 대륙 우승팀들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최소가 유럽 12개 팀이 참가할 만큼 확장시키길 바라고 있으며, 유에파는 그 대회가 챔피언스 리그와 경쟁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글로벌 내셔널 리그는 여러 탑팀들이 예선전과 플레이오프 그리고 마지막 토너먼트까지 할 것으로 보이는 대회인데, 인판티노는 피파 클럽의 대회를 이제 이거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게 작년 6월달에 이것에 관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2에 대해서는 다음 자문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뭐 어떠한 상황이 나올 거라는데, 일단 2개 대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클럽 월드컵을 확장시켜가지고 12개 팀 이상으로 바꾸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내셔널 리그라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그때 얘기 나온 거 보니까 각 팀의 리그의 뭐 우승팀, 그 다음에 준우승팀, 그 다음에 FA컵 우승팀, 이렇게 3팀이 나오는 것 같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팀들을 각각의 이제 조별을 섞어가지고 거기서 조별 예선부터 하는 거, 그러니까 월드컵 같이 말 그대로 진짜 그렇게 하는 거를 좀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돈이 되니까 그만큼 이렇게 그 정도 큰 클럽들을 쓸 수 있으면 돈이 되니까. 근데 이게 내셔널리그는 이게 유럽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전 대륙, 그러니까 월드컵이랑 비슷한데 클럽 월드컵 말 그대로 또 클럽 월드컵 같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대회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결국 돈을 어디서 빼냐? 유럽에서 돈을 빼는 게 아니라 결국 돈을 빼고 싶은 거는 아시아예요. 아시아 돈을 뺏어 먹고 싶은 거야. 충분히 24조를 투자해도 그거를 환수할까, 이게 가져올 그런 확실한 루트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렇게 경기를 많이 뛰면 어떻게 하니까 그 이제 얘네가 방법 내세우려 하는 게 그 엔트리 확장 그리고 이제 선수 시간, 그 선수가 뛰는 시간을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좀 관리를 해주겠다. 우리의 왜 그거 있잖아요. 야구 월드컵 보면은 이닝수 제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제한하겠다. 이런 게 막 나와요 지금 얘기로. 그러니까 막 개판 내는 거야. 돈 벌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수들을 막 많이 뛰게 하면은 뭐 몸이 피로해서 요즘에 막 안 좋은 일도 많이 나오잖아요. 선수들 보면은 막 갑자기 막 이제 뭐 안 좋은 사건, 그러니까 안 좋은 이제 일이 터진다 이런 게 있으니까 또 막 쓸 수는 없으니 엔트리 확장시켜주고 교체 자원 늘려주고 하면서 좀 이제 뭐 여유를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나도 별로예요. 난 지금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난 지금도 리그컵, 그 잉글랜드는 리그컵 하나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굳이 이렇게 또 경기를 늘려, 물론 선수들이 나가고 싶겠지. 뭘 하든 하면, 네, 뭘 하면 나가고 싶어 하겠지만 별로 굳이. 얘네들이 그러니까 뻘소리 많이 해요. 저번에 그 아실 거예요. 뭐 오렌지 카드를 도입하겠다 해가지고 무슨 뭐 오렌지 카드는 무슨 아이스하키처럼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거야. 막 그런 걸 뭐 하겠다 막, 그러니까 그게 막 꼭 하겠다가 아니라 제안을 하는 거지. 자꾸 막 축구에 대한 이제 뭐 제안, 오렌지 카드 해가지고. 진짜요? 그거 검색 나올걸? 그러니까 뭘 자꾸 해보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뭐 그 재미를 따지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옐로 카드 따로, 레드 카드 따로, 오렌지 카드 따로 해가지고. 그 왜 보면 그 아이스하키 보면 2분 쉬고 오잖아요. 한 5분 쉬고 오겠지. 네. 그럼 그때 이제 뭐랄까 좀 공격추 나올 테니까 더 사람들은 집중할 테고, 그 막는 팀들은 더 이제 바짝 막아야 되니까 뭐 또 뭐 좋은 수비가 나올 테고, 뭐 이런 생각 하는 거겠지. 네. 나는 그냥 뭐 전 세계 리그, 그러니까 뭐 특히나 프로리그가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는 리그들은 뭐 호크아이 같은 거 좀 무조건적으로 이제 뭐 피파가 도와주면서까지 해야 된다 생각하는 편이고, VAR도 확실하게 뭐 할 것만, 뭐 오프사이드만 하든, 그러니까 골, 퇴장, 오프사이드 PK 이거만 할 건지 아니면 좀 전방위적으로 할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냥 룰이나 생겼으면 좋겠지. 푸시 옐로 카드, 오렌지 카드는 골치 아파 진짜. 다음 소식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맨시티의 베실바가 다음 시즌부터 VAR을 챔피언스 리그에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SNS 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베실바는 리버풀전에서 발생한 잘못된 오프사이드 골과 관련해 UEFA의 VAR
도입을 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맨시티는 1대0으로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사네의 골이 오프사이드로 인해 취소가 되었으며 펩은 이와 관련해서 항의를 하다가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퇴장을 당했고 리버풀은 그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베실바는 리버풀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UEFA에게는 내년 챔스부터는 VAR을 꼭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실바는 인스타그램에서 말하길 오늘 많은 팬분들이 우리를 서포트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대단한 경기장에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고 아쉬움도 없습니다. 다만 내년엔 우리의 노력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 VAR 도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며 이게 잘 정착이 되어가지고 프리미어 리그 내에도 이제 썼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이제 오늘 상대 팀이었던 리버풀에게는 축하를 드리고 4강에서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맨시티 우리는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위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팬들에게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보여줬는데. 뭐 그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아쉽겠죠. 이해합니다. 다음 소식은 말디니가 이탈리아 감독직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전 AC밀란 수비수인 말디니가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드러냈고 A매치에서 총 126경기를 뛴 말디니가 2002년 월드컵 이후 이제 국가대표를 은퇴를 했습니다. 말디니는 AC밀란에서 커리어를 보냈고 2009년 40살의 나이로 은퇴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대의 새 감독은 5월 20일에 발표될 것이라고 이탈리아 축구협회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뭐 그 상황에서 이제 말디니랑 만나서 뭐 대화를 하고 있는 게 걸렸어요. 네, 걸려서 말디니가 그거 너 이탈리아 축구 협회 관리하는 이제 그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했냐 물어보니까 뭐 1년 전 얘기했는데 나한테 뭐 이제 뭐 감독에 대한 것도 물어보긴 했다. 근데 사실 뭐 내가 감독에 대한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 대한 욕심이 없더라면 거짓말인데 스스로가 말하기를 뭐라 말했냐면 나 같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팀이 아니며 유스팀 그리고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는 밑바닥부터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멋있는 거지. 사실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 명함이 있으면은 직함 달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팀 못 가겠어요? 가지? 근데 본인이 나는 뭐 자격이 없다. 나는 좀 더 이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이제 축구에서 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는 그런 거 하기에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이제 결과를 말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뭐 완전히 팀을 바꾸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하기에는 시간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택이 빠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어딜 가야 되는 건지를 아마 잘 캐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얼마나 눈치가 빠르냐면 말디니는 그 전에 얼마 전에 이제 AC밀란 코치직으로 와달라. 네가 좀 필요하다. 팀에 이제 좀 와서 이제 뭐랄까 좀 수비 훈련도 도와주고 하면 좋겠다는데 말디니가 몇 년 전에 안 간다고. 그냥 지금 가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했었는데 와 귀신같이 또 진짜 밀란이 똥을 싸니까. 독일 키커지 소식에 따르면 프랑크 리베리는 2019년까지 1년 더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리베리는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고 하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끝났고 곧 사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이어는 지난주 공식적으로 로벤과 리베리 두 베테랑들과 대화를 나눴으면 로벤과는 협상이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해요. 뭐 이유는 뭐 있겠죠. 네. 개인적인 이유가. 근데 리베리는 거의 뭐 계약기한다. 이제 계약 조건들이 잘 흘러갔고 하니까 1년 더 계약 연장한다. 근데 1년 더 계약을 연장하면은 지금 둘 다 연장할 거잖아요. 로벤과 리베리. 이렇게 되면 나브리가 다시 돌아와도 말짱 황이겠어. 안 돌아올 수도 있고 그냥 바로 재임돼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나브리 민행 관계에 오히려 득이 없네.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합류할 비니시우스보다 먼저 데뷔한 2000년생 초신성인 파울리뉴를 노리는 AT 마드리드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마 FM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파울리뉴, 링컨 코리아, 그 다음 비니시우스 요 3명 3인방 엄청 친한 U20 대표팀 그 전부터 함께했던 자원들이고 아주 포텐이 아주 놀라워요. 네. FM에서 파울리뉴 검색해보신 다음에 네, 바스코 다가마 있는 선수 있으면은 무조건 데려오십시오. 네. 파울리뉴? 파울리뉴 맞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다음 시즌을 위해서 이제 이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현재 지금 접촉 중에 있으며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스쿼드에 19명이 있고 토레스와 필레피가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다고 하며 현재 16명을 가용 자원으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름에 꼬마가 얘가 파울리뉴 예. 이제 가용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공격수에도 어린 선수를 데려와서 이제 팀의 스타일로 지금 키우고 싶어 하는데 이 파울리뉴는 현재 17살에 축구 신동 소리를 들어가면서 올 시즌 브라질 리그에서 맹활약 중에 있고 레알 마드리드 소속의 비니시우스보다 더 먼저 데뷔한 나이에 선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브라질 뉴스에 따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의 영입을 위해 벌써 움직였고 바스코 다가마에게 비드를 넣어둔 상태라고 합니다. 3천만 유로 400억의 바이아웃이 걸려있는 파울리뉴의 현재 몸값은 계속해서 부상 중에 있으며 현재는 부상에 복귀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프랑스 모하메드 브랍시 소식에 따르면 파리의 큐르자와가 맨유, 첼시, 토트넘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잠깐만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24일까지 EPL 경기 매일 있다고? 매일? 잘못 쓴 거 아니야? 일단은 그에게 관심 있는 세계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이번 여름에 그의 이적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며 큐리자와는 프리미어리그를 선호하고 있고 그의 프로필은 잉글랜드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올 겨울 이미 첼시가 그의 영입을 시도한 바가 있으나 당시 파리는 대체자가 없어 협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6월에는 다시 큐리자와를 매물로 내놓을 것이며 첼시 외에도 토트넘과 맨유가 그를 영입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24일까지면은 다음 주까지잖아. 다음 주까지 계속 중계가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있다고? 중계를 떠나서 매일 월화수목금토일 이제 목이니까 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와 그런 적이 있었나? 한 번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뭐 경기가 막 뭐 하다 보면은 그렇게 밀릴 수 있는데, 그래요? 몰랐어요, 진짜. 아니, 박싱데이는 끝났지, 사실. 진짜 끝났지. 지금은 시즌 말미인데. 내 박싱데이? 난 지금도 빡세. 나 좀 전에도 졸았잖아. 못 느꼈죠? 나 좀 전에 2번 졸았어요. 이거 기사 하면 이거 할 때 한 번이랑 요거 할 때 한 번. 순간 확 잠들었어. 순간 이렇게. 기면증도 아닌데. 피곤하더라고. 토, 일, 월, 화, 수. 아니 근데 다 매일 방송할 수밖에 없게 이거 일정을 짜놨네. 뭐 맨유, 첼시, 토트넘 다 하루씩 나눠가지고 하네. 와 잔인하다 진짜 잔인해. 와 씨.
정말 잔인하다 잔인해. 아 진짜 왜 저러지? 중개권료 때문에 그런가? 좀 이제 그 광고에 그 뭐랄까 이게 분산을 시켜 놓으면은 집중도가 올라가고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 광고 수익이 더 증대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광고도 비싸게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가? 네 어제 그거 뽑혔어요. 감사해요. 늦게 보신 분들이 많았나 보구나. 그래도 다 축하해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나 이거 다 안 했지? 아, 좀 전 졸아가지고. 다 했나? 다시 한번 해줄게요. 프랑스 모하메드 부합치 소식에 따르면 파리의 큐르자와는 최저가를 이제 책정한 팀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선수에게 관심 팀들이 맨유, 첼시, 토트넘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관심 있는 세계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이번 여름 그의 이적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며 큐르자와는 프리미어리그를 선호하고 있고 그의 프로필은 잉글랜드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중에 있기 때문에 올 겨울 이미 첼시가 그의 영입을 한번 시도한 바가 있었으나 그 당시 파리는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6월에는 다시 큐르자와를 매물로 내놓을 것이며 첼시 외에도 토트넘과 맨유가 그의 영입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졸았어. 라디오 몬테카를로 로익 탄지 단독 보도에 따르면 파리가 새로운 아시아 스폰서들과 계약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파리의 스폰서 계약이 과정되어 있다라는 파이낸셜 페어 플레이 이 FFP 예, 이제 보도에 관해서 이제 또 나온 게 있는데 파리는 새로운 아시아 스폰서 계약 체결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며 라디오 몬테카를로 정보에 따르면 파리는 곧 새로운 스폰서 계약을 발표하면서 이 크기 이 금액에 관한 크기도 함께 발표를 할 것이라 해요. 또한 클럽과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스폰서들과의 계약 연장과 역시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하고 그들은 4월 20일 UEFA 본부를 방문해서 FFP를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이제 그런 큰 금액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여건이 된다라는 것을 재확인을 시켜줄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말했지만 다음 시즌부터는 아마 라리가가 아시아 쿼터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이건 아시아 선수는 논 이유가 아니라 그냥 이제 뛸 수 있는 자원으로 가용 자원으로 이제 되면서 한 명씩은 보유할 수가 있고 이것은 라리가의 전 구단 프로화되어 있는 전 구단이 다 동의한 바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안 될 필요가 없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각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라리가 중계권을 사면서 이제 돈을 더 쓸 수밖에 없고 중계를 하려면 지금이야 싸게 중계할 수 있지만 네, 돈을 더 쓸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중개권료도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익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수익 가치가 올라가면 돈을 또 많이 쓸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대놓고 우리가 좀 더 쓰겠다. 니들 자꾸 우리 뭐 파이널 FFP 얘기하면서 뭐 선수 영입 못하게 하는데 나 돈 쓸 거다. 우리 돈 된다 이제 벌 수 있다. 보여주겠다 이거죠. 우리가 뭐만 하면은 뭐 능력 보여줄 수 있다. 네, 요거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리가 라리가 말고 프랑스. 꼭 일부에서 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냥 중국의 어린 선수 데려와서 파리에서 그 유소년 시스템 쓰면서 간간히 컵대에 한 번씩 나와주면은 걔는 그걸로 만족하지 뭐.
아, 내가 라리가를 했어요? 아, 나 지금 피곤해. 졸려지고. 아, 미안해. 쏘리. 정신 났나봐요. 오늘 이거 준비한다고 너무 시간을 오래 썼어. 다음 소식은 아레나 나폴리에 관한 이제 나폴리에서 나온 보도인데, 맨유와 굴람의 사전 합의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폴리 쪽에서 먼저 보도가 되었습니다. 라이스포츠 소식에 따르면 전화 인터뷰에서 맨유와 굴람의 이적설에 관해서 이제 한 기자가 풀어놓았는데, 그 기자가 말하길 지난해 10월과 11월 달 사이에서 굴람의 에이전트인 멘데스와 맨유는 굴람의 영입에 대해서 사전 합의를 다 했으며, 멘데스의 계획은 그리말도를 나폴리로 이적을 시킨 다음에 그 상황에서 굴람을 맨유로 보내는 것이 다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 이야기가 다 되어가고 이제 굴람이 맨유로의 이적을 준비하던 도중에 갑자기 굴람의 십자인대 파열이 당했었고, 그로 인해서 꽤나 오랜 기간을 경기에 뛰지 못할 거 알았던 맨유가 이제 파토를 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굴람이 맨유에 갈 수 있는 시간을 놓쳤는데, 일단은 굴람하고의 이제 맨유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다시금 한번 이걸 이어나갈지, 아니면 뭐 한번 이제 잘못했으니까 그만둘지는 뭐 지켜봐야겠죠. 근데 일단은 이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나폴리가 계속 뜬금없이 그리말도 데려온다 하는데, 그리말도가 싼 선수가 아니거든. 나폴리가 막 그렇게 막 데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누가 나가는 건데, 그럼 당연히 같은 자리가 나가겠지. 둘 다 뭐 함께 데리고 있기에는 두 선수 너무 좋으니까. 근데 굴람이 재수없게 이제 그때 십자인대 파열되면서 못 간 거죠, 한마디로. 다음 소식은 영국 텔레그래프와 인터뷰한 리버풀의 아놀드는 맨시티 쪽에서 자신을 노린다라는 것을 예측했었다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아놀드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맨시티는 우리 팀을 보고 나를 빈틈으로 생각한 것을 경기에 나서자마자 느꼈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그렇게 자신을 언더독 멘탈리티를 끄집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그래서 경기장 내에서 자신이 이 팀의 구멍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두 번의 경기 동안 1대1 경합과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감정들과 시야 그리고 실력이 필요했지만, 이런 큰 경기를 치르고 나면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그래도 스스로 발전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고 해요. 이 경기를 끝나고 난 뒤 소회로 말하길, 그동안과는 다른 느낌의 시험 무대였고 훨씬 이것은 크고 어려운 시험이었으며, 이전보다 높은 레벨로 뛰어야만 했고 스스로를 새로운 수준으로 이끌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좋은 경기력으로 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스스로 이제 발전을 요구해야 하며 그렇게 뛰는 것을 본인 또한 원하고 있고, 클럽이 아놀드에게 항상 그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많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대회를 통해서 자신을 레벨업되는 부분과, 그리고 이런 실력의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경기 나서면 좋은 경기 결과로 팬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라고 아놀드가 직접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맨유 경기 때는 진짜 그렇지. 이거 아까 그거고. 이 스페인 마르카 언론에서는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 탈락한 후에 메시를 집중 공격하는 팬들을 비판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로마에게 패배를 거두며 탈락한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경기는 곧 자세하게 분석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회자될 만한 경기일 것입니다. 또한 비난받아야 될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다수이며,
메시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 아닌 비난을 행하고 있는 중이며, 이 경기에서 메시가 부진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메시 때문에 졌다고 단정 짓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일이고, 현재 바르셀로나는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메시가 올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는 팬들도 잘 알 것이지만, 항상 이러한 패배 이후에 모든 책임을 에이스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비도덕한 행위이며 겁쟁이들의 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시는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이지만 그런 메시조차 한 시즌 내내 모든 경기에서 팀을 다 캐리해 줄 수는 없으며, 메시는 이번 시즌에 많은 경기를 팀에서 이렇게 나오며 팀을 구해냈었고, 첼시, 세비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유벤투스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것은 왜 메시가 이번 경기에서 부진했었냐 라는 것이 아니며, 로마도 8강까지 올라온 강팀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대회는 3류 대회가 아닌 챔피언스 리그 대회며 각 리그의 챔피언들끼리 붙는 대회에서 한 사람을 지목하며 헐뜯는 지금 같은 상황을 스페인 마르카에서는 비꼬았습니다. 뭐 일단은 선수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메시의 활동량, 거리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메시는 그렇게 뛰던 선수예요.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무시한 선수인데, 꼭 졌을 때는 저 활동량이 문제고 이겼을 때는 뭐 잘한 거고, 이렇게만 뭐 생각하는 거는 좀 뭐 그런 것 같아요. 각 스타일의 선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다 모두가 다 뛰고 다 활동량 뭐 쩔고 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각각의 스타일이 있는 거지. 누구는 이제 그런 이제 활동량을 패스로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골로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섬세하지 못하고 컨트롤이 투박하지만 활동량과 거리로 그리고 이제 막 뭐 이제 쇼 붙이는 사람이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팀이 됐을 때 그게 유기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축구가? 그럼 다 같이 많이 뛰고, 뭐 슛돌이야? 다 같이 빌드업해서 올라갔다가 다 같이 내려 수비하고, 슛돌이냐고. 이해가 안 돼요. 메시도 이날 부진했지. 부진한 거 맞는데 깔 거면 다 같이 까야지. 안 좋았던 수비, 뭐 선수를 쉬지 못하게 했던 발베르데, 그리고 전술적인 패배, 이런 거 다 같이 몰아야지. 뭐 메시한테만 뭐 뭐라니까 그게 웃기다는 거지. 에이스한테 에이스 대우를 해줘야지. 에이스한테 욕바지 문열 시키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오늘 뉴스를 1시간 40분가량 했는데 일부 좀 빨리 했어요. 왜냐면 오늘 약간 좀 늘리면 너무 처질 것 같아서 좀 빨리 했고, 근데 이렇게 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40분을 해서 1시간 40분이면 그냥 어떤 길죠. 네, 진짜 1시간 40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나 뛴 거지 뭐. 네. 일단은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풀친 등록해 주시면 언제든지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월간 PD에 됐어요. 10명에 선정되는 건데 10명에 선정이 되었고, 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축하해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다 못 보냈어요. 다 이거를 막 쓰기도 그렇고 시간대도 막 너무 밤에 보내기도 뭐하고 낮에도 일하시는데 보내기도 뭐해가지고 때를 놓치다 보니까 제가 감사 인사를 못 드렸는데, 다시 한번 뭐 이거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스.